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와인굿 루돌프 피어스트 스팟부근다 트래디션 2016 빈티지입니다. 제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이 닥터 루젠 리슬링, 즉 독일 와인이었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독일 와인을 다루지 않았어서 이번에는 독일 레드 와인을 마셔야지 하고 벼르고 있다가 좋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winegoodrudolphius.de라는 심플한 이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보면 이제 전정가위의 날 부분에 코르크가 꽂혀 있는 인상적인 비주얼이 반겨줍니다. 홈페이지 화면 우측 하단에는 독수리 그리고 VDP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독일 우수와인 생산자 협회 회원이라는 인증 같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은 느낌, 왜인지 모르게 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더 독일에 가까운, 아, 이것이 독일 와인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예전 닥터 루젠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보면 와이너리 자체는 1988년에 인수를 했지만 근거지가 되는 지역은 이미 200년 전부터 루젠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돌프 피어스트 역시 동일한 방식의 역사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638년부터 먼 조상인 프랑코니아 피어스트 패밀리가 이 농장에 있는 지역에 살아왔었다라고 합니다. 1638년이면 거의 400년 전이 되겠네요. 파울 앤 모니카 피어스트가 이제 파울 모니카 부부가 와이너리를 1979년에 인수를 하였고 이제 400년간 상속 및 분할을 거치면서 이 두 부부에게는 1.5헥타르 정도의 영역밖에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해당 영역을 지금 21헥타르까지 확장을 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는 이 파울 앤 모니카의 아들인 세바스티안과 그의 부부인 이사벨이 와이너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울과 모니카의 아들인 이 세바스티안은 2007년부터 와이너리에 합류를 해서 11년 정도 이제 부모님 밑에서 와인 만드는 법을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관련 학과를 졸업을 했고 부르고뉴, 알자스, 스페인, 남아공, 독일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주된 양조 방향성으로는 와이너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를 지키는 것, 그리고 부르고뉴 스타일의 일관적인 구현, 거기에 있다고 하네요. 이 프리어스트 가문의 빈야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어떤 부르고뉴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적철광과 붉은 사암의 형성, 2.5억 년 전, 지금의 이 지역은 적도 지역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적철광이랑 붉은 사암이 지배적인 토양이었는데, 이거는 현대의 이 부르고뉴 토양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르고뉴는 버그스타트에 있다. 라는 말로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야드는 크게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세트 그라펜베르크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이제 적철광이나 붉은 사암 같은 토양의 유사성 그리고 토양이 야트막한 산지에 있다 보니까 최대 40도의 경사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토양에서는 보르고뉴와 비슷하고 또한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서늘함이 있어서 이 슈페트부르근더를 재배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고요. 슐로스베르크랑 그리고 슐로스베르크 안에서도 클링겐베르크는 중세시대에서부터 최고급 와인의 산지라는 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1헥타르에 약 13,000그루의 포도나무를 빽빽하게 식재를 한다라고 하고요. 헌스루크의 경우는 센트 그라펜베르크에 인접한 가파른 지역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실제 소유가 아니었는데 2010년에 해당 위치를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토양 자체가 열기를 빨리 먹으면서 금방 따뜻해지고 또 동시에 배수가 잘 되는 표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또한 헥타르당 최대 17,000그루가 식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우저는 1999년부터 와이너리에 편입을 했고 하얀 석회암이랑 테라스 자갈이 지배적인 토양이라 배수가 아주 잘 되는데 이는 포도나무로 하여금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유도를 하므로 샤르도네이 재배에 아주 이상적인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볼거느로 치면 이제 그랑크리에서 세 종류, 프리미어 크리에서 세 종류, 그리고 프라우 부르근더라고 하는 약간 이 슈펙 부르근더 혹은 피노누아의 사촌쯤으로 보이는 그런 품종에서 두 종류, 샤드네이랑 바이스 부르근더에서 5종류, 리슬링으로 3종류이고요. 또한 별도로 품종과 다르게 푸어 미네랄이라는 라인업으로 아마 이제 그 샴페인으로 치면 이제 익스트라 드라이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푸어 미네랄이라는 별도 라인업으로 리슬링, 바이스 부르근더, 실바너를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하게 앞서 얘기한 걸로는 이제 어찌 보면 불건유 지향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스바이겔트랑 도미니카 품종을 활용해서 만드는 파우즈발이라는 라인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슈펙부르근더 트라디션은 이제 그동안 다룬 어떤 와이너리 홈페이지들에서는 개별 와인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쭉 같이 붙여 있는 테크니컬 시트 같은 게 있었는데 별도 페이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메크리 지역의 벨그 스타터 벨그에서 생산을 했다라고 하고요. 수확량은 1헥타르당 45헥토리터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작은 오크배럴에서 13개월 동안 숙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제 워낙에 지역 자체가 몇백 년 된 곳이기 때문에 수령이 말도 안 되게 긴 그런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의 포도랑 그리고 새로 구획을 짓고 있는 어린 포도나무의 포도를 블렌딩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섬세한 스파이시함이랑 과일 뉘앙스의 조합, 그리고 우아하고 조화로운 레드베리의 맛이 인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해외 평균가는 61,1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은 와인이라서 따로 이게 시중가가 얼마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9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인데 과연 이 독일의 피노누아, 이 스팻부르근더가 그 정도의 어떤 풍미나 이런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에 한번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향기로운 스타일이며 살과 기름기가 풍부한 해산물이랑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음 적기는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2월인 지금 시점에서 마시기에는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크리틱 스코어는 89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틱 스코어에서 88점 이하, 그러니까 88점이나 87점 그 이하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그 정도만 아니면 늘 마실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기억이라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이스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저는 이제 이 스펙 불근더를 마셔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서 오픈하면서 향을 한번 딱 맡아봤는데 향이 굉장히 좋는데 하나의 특징적인 요소랄까 싶은 거는 견과류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약간 좀 둔탁하게 약간 둔중하게 코에 이제 아몬드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아몬드 향이 뭐랄까 아무래도 이게 좀 그 날카롭다라든가 혹은 뭐 뾰족뾰족하다 이런 인상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어?' 했었고요. 지금 이제 2016년 빈티지인데 와인 색상은 지금 조명으로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되게 이쁘장한 색깔만 보면 진짜 이거 뭐 부르고뉴 피노 누아
혹은 약간 좀 넓게 보자면은 이탈리아 품종 중에서 약간 여리여리한 품종 그런 거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좋아요. 일단 향에서는 뭐 어지간한 보르고뉴 엔트리급? 네, 그런 정도의 그 정말 딱히 모나지 않은 그런 향. 이 부엽토 향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그 얼씨한 느낌이라든가 이 포도나무가 고생을 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게 포도로 만든 음료이기 때문에 느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과일 향. 이런 것도 아주 균형 있게 잘 어우러지고요. 아까의 아몬드의 느낌은 지금 이제 잔에 따라 놓고 살짝 시간이 경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밑에 되게 잔잔하게 깔리고 있어서 그 역시도 참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 좋아. 어 저는 이제 지금 이 향을 맡으면서 약간 그 양조 스타일이 보르고뉴에서도 베어 까미제의 픽생을 예전에 한번 마셨을 때 그 느낌? 까미제 픽생이라든가 아니면은 까미제 그냥 일반적인 이 보르고뉴 루즈 이런 느낌의 이런 인상을 저한테 확 줘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국내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 메어 까미제 픽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국내에서 한 8-9만 원 정도 그 정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향만 갖고도 괜찮네. 충분히 해외 평균 가격이 6만 원대가 나올 만한데?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이거를 이 퍼포먼스를 맛이 잘 받쳐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향에서는 이 견과류 향 뒤로 약간의 그 비릿한 그 피비린내 같은 느낌? 이 이 어떤 블러드 쪽이기도 하고 스틸 쪽이기도 한 이런 미네랄리티 이런 것도 되게 차분하게 이런 미네랄리티가 사실 정돈되지 않으면 되게 코를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되게 그 녹슨 금속의 냄새처럼 찌르고 들어오면 되게 코가 피로해지거든요. 그런데 되게 차분하고 부드럽게 잘 들어와요. 음. 어. 그 말은 이게 약간의 숙성 잠재력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음젓기를 뭐 내년까지라고 했지만은 한 2-3년 정도 더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지금 이 트래디션 말고 그 위쪽 등급은 좀 더 장기 숙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다. 와. 우와, 우와. 뭐지? 오. 와 저는 어 이제 뭐 마트에도 이제 피노 누아라고 대놓고 찍혀 있고 밑에 뭐 스패트부른다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이제 스패트부른다가 이제 피노 누아 품종이 독일로 넘어간 그 형제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와 진짜 저는 굉장히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이 2016 빈티지에서 굳이 어떤 구분할 수 있는 텍스처를 찾자면 목 넘김 이후에 약간 그 아몬드를 부셔 놓은 그런 가루를 목 넘김할 때 잘못 넘기면 그 가루가 목 안에 달라붙어서 그 아몬디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몬디한 그런 내음이 목 너머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느낌? 어떤 타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몬드의 느낌 때문에 목이 약간 칼칼해지는 그거만 제외한다면은 어 진짜 보르고뉴 피노 누아랑 구분을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와. 음. 와. 뭐지? 우와. 이게 정말 신기한 점은 뭐냐면요.
어찌 보면 피노누아는 뭐 뉴질랜드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여기저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는 뉴질랜드만의 특색이 있고 미국 피노누아는 미국만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물론 프랑스랑 독일이 인접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와 이게 어찌 보면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어필한 때루와조차도 비슷하다라는 그거인가 싶을 정도로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세상에? 입에서 되게 음, 일단 들어올 때는 살짝 묽은 느낌으로 들어와요. 묽은 느낌으로 들어오면서 미네랄리티가 짠 하고 이제 가볍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의 미네랄리티는 유리잔을 혀로 핥았을 때 정도, 유리잔에 혀가 닿았을 때 정도, 그 정도 레벨의 아주 엷은 미네랄리티가 툭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짭짤함이랑 산미감이 같이 스며들면서 과일의 맛이 아까의 묽음에서 과일의 캐릭터로 살짝 넘어가요. 과일 캐릭터가 더 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마신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없는데 되게 토양의 어떤 에센스를 많이 뽑아낸 것 같다 싶은 보르고뉴 피노누아들은 그 과일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도 잘 따라가고 마지막에 목 넘김하고 나서 목 안에서 그 검붉은 과일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랑 문제의 그 아몬드 스타일의 느낌이 올라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어, 이게 아몬드 느낌이 올라오는 게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이 입술과 입 안에서 느껴지는 캐릭터랑 목 넘김 이후의 캐릭터에 약간 스톡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제 목 넘김을 하고 나서도 결국 약간 검붉은 과일 정도 혹은 뭐 레드베리 정도 이런 것만 목 뒤에서 싹 올라와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음,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살짝 퀘스천. 다만 지금 이제 이 잔의 온도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음 온도나 이런 거를 체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온도에 있어서 지금 꽤 높을 것 같은데 온도가 네 지금 17.1도면은 아무리 레드와인이라고 해도 온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색깔도 보면 색깔도 참 예쁘지 않나요 이게? 저는 딱 이런 컬러를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신기하네.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것이 독일 레드 와인인가? 대단한데? 그리고 방금 또 추가로 부었기 때문에 네 다시 16도 정도로 살짝 낮춘 상태에서 음. 음. 아. 역시 온도를 살짝 낮추니까 아까 마시기 위해서 코에 가져갔을 때 그 순간부터도 음 이 쨍글쨍글한 그러면서 되게 플로럴한 그런 향이 확 하고 치고 올라왔고요. 목 넘김 이후에도 아까 되게 연하게 스쳐 지나간다 싶었던 그런 과일 향이 다시 팍 하고 치고 올라오는 괜찮네. 오. 즉 얘는 그냥 저한테 느껴지는 퍼포먼스는 이 부르고뉴의 빌라지 빌라지급이랑 프로메크리급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얘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2021년 12월에 저라면 한 어 한 7만 원? 네,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8만 원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혹감주의 픽생이라던가 뭐 픽생이 프로메크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단단하고 깡깡하게 만들잖아요, 매혹감주는. 아니면은 뭐 쪼끔 돈을 더 쓰면 인제 뭐 좀 더 괜찮은 볼거니 이제 빌라지를 구할 수 있고 뭔가 좀 애매한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의 이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인데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가성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뭐 마샹 프레르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좀 접근성 있는 마샹 프레르라든가 아니면 뭐 루이 자도라든가 뭐 아니면 필립 샬로팽이라든가 이런 와이너리들의 빌라지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5-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빌라지니까. 뭐 어떤 여기서 뭐 프로메크리나 이런 그랑크리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피어스트 스팟 부르건더보다는 좀 더 재미하고 좀 더 과일 맛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그 뒤에 어떤 아몬드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 또 동시에 좀 더 낯익고 익숙한 부르고뉴 피노를 드시는 분이라면 좀 더 낯익고 익숙한 경험이 되겠죠.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격을 모르니까 결국 기준이 되는 거는 해외 평균가인데 해외 평균가가 6만 원대다라고 하면은 통상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프랑스에서 직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FTA나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저 가격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9만 원이 되는 거고 약간의 뭐 이제 해외 평균가라는 것도 결국은 해외의 소매가인 거니까 이걸 직접 이제 수입사에서 그쪽에서 적당히 이제 네고시에이션 해서 네고를 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한 7-8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거에서 저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 혹은 이걸 마셔보고 어쩌다가 뭐 우연히 기회가 돼서 지금 저처럼 마셔가 이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산다라는 거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피어스트에서 저 정도의 어떤 만족감, 지금 제가 느끼는 '이거 괜찮네.'라는 걸 느끼실 만한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취향은 미국 피노누아나 뉴질랜드 피노누아가 아니라 부르고뉴 피노누아일 거고 그런 취향이신 분이라면은 얘가 만약에 7만 원, 8만 원이 넘는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대안이 이미 부르고뉴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이제 미국 피노누아나 뉴질랜드 피노누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자꾸 야금야금야금 마시게 되는 이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와, 잔을 이만큼을 비운 게 최근에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이제 대부분 다 직전에 줘야 할 함의를 제외하면은 막 세트로 막 몇 개씩 그 와이너리의 와인들을 묶어서 하기도 했었고 또 맛이 없어서 더 안 마시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는 경험은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또 그만큼 되게 아주 마음에 드는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따르고 난 직후에 향을 바로 맡으면 그 약간 영빈 보르도 같은 그 까베르네 쇼비뇽에서 찌르듯이 들어오는 그런 과일 향 그런 것도 있어요, 향에서는. 네. 물론 이제 그 향은 몇 초 안 가고 바로 이제 그 피노누아 특유의 그런 녹진한 향으로 싹 바뀝니다. 애당초 그러기 때문에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이 와인 메이커로 하여금 되게 어렵고 좀 짜증나는 좀 도전 의식을 불태우게 하는 그런 품종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